네,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을 주도로 한 서방 국가와 러시아의 긴장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방국과 러시아가 협상에 나섰는데요. 이번 위기의 원인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에도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 조충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적연구센터 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방 국가와 러시아 간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신을 통해서만 이해하시기에는 시청자들께서 정보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국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종의 배신자 취급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할 수 있는 지금 가장 적극적인 조치, 그러니까 뭐 결국 무력 개입입니다. 무력 개입을 최대한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중순에 푸틴 대통령이 직접 이 나토의 동진이 계속되면은 이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아주 강경하게 취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 네.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병력과 무기를 전강 배치를 하고 있는 군사적 조치를 했고요. 또 유럽으로 향하는 야말 유럽 가스관을 지금 공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조치를 취해서 최대한 긴장을 지금 고조시키고 있죠. 여기에 미국은 이미 또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은 경제 제재 2014년부터 이미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겠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도 했죠. 우리가 국제 무역을 하거나 개인 간 거래도 그 신용카드를 쓰려 그래도 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라고 그럽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예 배제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항공기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뭐 스마트폰 부품은 물론이고 각종 물자, 그러니까 대러시아 수출은 거의 다 통제를 해버리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 이러면서도 지금 뭐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또 나토까지 포함해서 계속 또 한편에서는 또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이게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우크라이나가 당사국인데요. 그 당사자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가 아주 큰 나라 아닙니까? 러시아 서쪽 저 남쪽에 약 3분의 1을 딱 접경으로 이렇게 서로 걸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크림반도, 그다음 흑해로 진출하는 아주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이 면적도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남북한을 한반도 전체 3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프랑스라든지 독일보다도 큰 상황이고요. 인구도 4,30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주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하 자원도 많고 또 과거부터 이 워낙 크기가 비옥한 땅, 흑토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럽의 식량 창고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크라이나가 1991년 구소련 붕괴로 독립이 됐고 그 이후로 친서방 세력과 친러시아 세력 간의 이 갈등이 계속 있어 왔다가 2004년에 뭐 시청자님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오렌지 혁명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유로마이단 혁명 이런 걸 통해서 이 친서방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그렇죠. 되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크림반도를 병합을 해버렸죠. 이런 어떤 군사적 개입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집권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의회에다가 외국군이 우크라이나 내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법률을 이제 지금 제출한 상태고요. 실제로 그 사이에 미국이나 폴란드 그리고 나토하고도 지난 6, 7월에는 흑해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군사 장비도 지원받고 자금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가 아주 강한 군사적 긴장을 하고 있고 최대 피해자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아주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중요한 곳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의 독립 그리고 친서방 국가화가 된 것이 러시아에게는 정말 뼈아픈 일이고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 국면 마치 예전에 그 소련과 미국 간의 갈등 국면을 네. 보는 듯한 네. 느낌입니다. 그래서 신냉전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사태를 다루는 외신들을 읽다 보면 나토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네, 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게 이제 1990년 동서독 시대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90년에 동독이 이제 서대옥으로 흡수 통일이 됐죠. 그러면서 동독에 남아있던 이제 구소련 군대들이 물러가야 되는데 그냥 물러가지를 않고요. 물러가는 조건으로서 나토가 더 이상 동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구두로 네. 일종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91년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뭐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크로아티아까지 지금 연속해서 다 나토 회원국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 북서쪽에 접경을 하고 있고 중립국인 핀란드마저도 나토 가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스웨덴도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더 이상 러시아 입장에서는 두고 볼 수가 없고 나토 동진을 막는 확실한 법적 장치, 문서로 된 보장 장치를 받겠다. 이 뜻을 가지고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군사 개입을 적극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좋은 예를 들었죠. 과거에 미국이 쿠바가 러시아 미사일을 배치를 할 때 그 빌미로 해서 이제 제재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지금 현재 러시아의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니 우리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해달라 이렇게 네.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시청자들께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비핵화된 나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사례가 북한과 우리가 비핵화 협상을 할 때도 참고할 만한 중요한 전례로 자주 이렇게 거론이 되곤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 사태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네, 우리가 핵을 포기한 게 잘못된 선택이 네. 아니었냐. 네, 봐라, 핵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또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또 고래 사이에서 네. 새우등 터지는 이런 상황 아니냐. 자칫 그런 얘기가 나와서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데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또 이런 논리가 되지 않을까도 걱정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1991년 구소련 해체 당시에 우크라이나에는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다량의 핵무기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시 자료를 보면은 핵 탄두만 약 1,200개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핵을 탑재한 순항 미사일 자체가 700기 이상 어마어마한 핵무기가 있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모든 이런 핵무기를 러시아에 반환하고 또 미국 기술 지원을 받아서 미사일을 해체하면은 미국,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보장한다. 뭐 이것을 결국은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에 사인을 합니다. 네. 서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난 2001년에 핵시설을 마지막으로 이제 해체를 해서 비핵화가 됐죠. 그 이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계속 군사적 분위기를 긴장을 고조시키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핵 포기가 평화는커녕 영토 보존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이제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란이나 북한의 비핵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정 부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가 계속 핵을 보유했더라면은 그 어마어마한 그 핵무기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라는 비판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핵무기의 어떤 관할권, 통제권이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북한하고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 북한과 우크라이나의 비핵화가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좀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조금 다른 면이 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일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네. 핵무기 보유 5개국인데요. 네. 그 정상들이 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금지에 관한 공동 성명을 내놨어요. 네. 현재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번 공동 성명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나마 다행이죠.
이 5개국은 유엔 안전 보장 상임 이사국일 뿐만 아니라 핵확산 금지 조치 NPT라고 합니다. NPT 체제하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핵을 보유를 하고 있는 특권을 가진 국가들입니다. 이들 나라들이 최근에 일련의 사태가 핵 전쟁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스스로에게 또 상대방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 뭐 이런 어떤 측면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의 대립, 특히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아주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또 하나 전선이 형성되고 잘못하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공동성명 내용에는 뭐 핵전쟁에는 승자도 없고 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번 성명은 뭐 국제법적 효력이라든지 뭐 의무가 없이 각국 정상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적 의지를 표현한 정도에서 사실 큰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아까도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자국의 국민들이겠죠.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일 텐데 그래서 어떻게든 총을 쏘지 않고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러시아, 또 러시아와 나토,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이런 담판들이 이번 주에도 이제 잇따라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지금 먼저 이제 현지 시간 기준으로 지난 10일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1차 회담을 했습니다. 약 8시간 뭐 회의를 했다고 알려졌지만 긍정적인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뭐 양측에서 각각 책임 있는 차관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의미 있는 합의라든지 실마리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이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것은 서로 분명히 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그다음에 나토의 동진 금지 이것은 뭐 합의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상황이 조금 지속되는, 그러니까 협상을 하더라도 교착 상태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일정대로라면은 뭐 현지 시간으로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또 나토와 러시아가 또 회담을 해야 되고요. 13일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또 유럽 안보 기구와 러시아 간의 협상이 예정돼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회담에서도 당분간 짧은 시간에는 좋은 어떤 결과나 합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단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사실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당장에 우리 눈앞에 지금 위협으로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만 해도 전 세계가 손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됐든 이 군사적인 그런 행동 이건 좀 막아야 될 텐데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 어떻게 협의점을 좀 찾아 나가야 할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가장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국제 사회에서 사실은 갈등과 마찰은 늘 있어 왔고 불가피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타협으로 가느냐, 파국으로 치느냐는 것인데 문제는 최근에 국제 사회의 환경이나 분위기 자체가 좀 후자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네. 더 불안정한 상황이죠. 특히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이 강대국들 책임이 있는 강대국들 간의 대립과 마찰의 정도가 점차 심해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팬데믹이라든지 또 탄소 중립을 향한 기후 변화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국제적 협력이 가장 절실할 때 그렇습니다. 가장 이 강대국들 간의 파열음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더 이제 안타까운 것이죠. 결국은 이럴 때일수록 국제사회가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익, 공존 번영 하는 일종의 성공 사례를,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축적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나라도 이런 측면에서 국제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항상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양쪽의 어떤 진영 논리나 가치에 매몰되기보다는 가령 이제 우리의 최고 가치를 평화에 둔다면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 나아가서 이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어떤 역할과 구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또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의 조충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